입니다. 장관께 질의합니다. 네. 해외 입양인의 현황과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우리는 195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5년 동안 16만 8천여 명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해외 입양인 중 일부는 수십 년간 그 나라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지내거나 학대와 폭행 등 사례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몹시 큽니다. 다만 일부의 사례를 전체로 둔갑하는 일반화 오류에 빠진 건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입양인 삶의 전반을 추적 관찰하여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태 조사 같은 건 한 바가 없지요. 예, 14년까지 뭐 단편적으로 한 게 있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입양 가족이고 그러한 연으로 많은 해외 입양인과도 꾸준히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해외 입양인 1세대 여성 30여 명인 서울 시스터즈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 한 분의 말씀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낳아주신 대한민국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입양 기회를 준 입양기관에도 감사하다. 사랑으로 안전하게 키워주시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신 입양 부모께도 감사드린다. 이런 기회를 얻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입양이든 위탁이든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크길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해외 입양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분명히 명함은 있지만 입양을 통해 부모와 가족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또 그건 축복이라며 그래서 그분들은 그 감사함을 입양 홍보 운동이나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사회에 갚는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가정, 부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있는데 가정형 보호 체계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장관님, 네. 이에 개선 방안을 제대로 모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해외 입양인을 우리가 만약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세계 7대 경제 대국이라 자랑하면서 여전히 거기서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국가로서 할 짓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가 해외 각국의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난 8월에 제가 미국의 오리건주의 발호일 하원 의원 초청으로 방문해서 해외 입양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의 주제도 미국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였습니다. 2001년 아동시민권법 시행 이전에 시행 이후부터는 84년 2월 이후 출생자인 입양인들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만 그 이전 출생자들에게는 따로 국적 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미국의 상하원 의원 여러분이 발의했지만 계속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지난번에는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 폐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인 노력을 안 했어요. 겨우 대사관을 통해서 토론회를 참석하고 한 현지 입양 단체 지원 등 활동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노력은 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와 복지부가 나서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질의한 내용인데 개정 입양법에 따라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는 입양 기록물 관리가 보장원으로 일원화되고 기록 정보를 보관하는 센터 건립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장원 원장님도 복지부와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의 근현대사의 아픈 입양 역사를 치유하는
예, 듣고 있습니다. 뿌리 찾기의 근거가 되고 신뢰성 있는 기록 정보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국가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제대로 된 기록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단계에서 장관께서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약처장께 질의합니다. 네. 계란 잔류물질 검사는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담당하는데 디클라주릴이 항원 충제로 검출되면 안 되는 사용 금지 동물용 의약품이죠. 예. 그런데 이게 동시다성분 시험법이 도입된 이후 22년 유통 단계 계란 잔류물질 검사에서 디클랄주릴 6건이 검출되어서 부적합 결과가 쏟아져 나왔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동안이 안 됐습니까? 예, 이게 디클라주릴이 그동안의 사료관리법에 따라서 산란 시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잔류 우려가 낮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그때 이후로 0.01mg/kg으로 한도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사 방법이 복잡하니까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